자, 전 시간에 우리 리턴 타입이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해봤죠. 자, 이번에는 메소드에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메소드 호출하려면 자, 앞에 예제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생성 후 참조 변수 이용해서 add int 이런 식으로 메인 메소드에서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했죠. 자, 근데 이 예제에서는 단순히 메인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했죠. 자, 이런 식으로 호출된 메서드는 또 이 메서드에서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호출된 메서드는 또 다른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를 제외한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땐 메서드명으로 호출한다 이거죠. 자, 우리 메인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 호출할 때는 방금 봤듯이 참조 변수 m 해서 메서드명을 호출해서 우리가 메서드를 사용했죠. 자, 근데 메인 메서드를 제외한 다른 메서드에서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그냥 메서드명으로 호출한다 이거죠. 다음은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한 메서드에서 다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는 그림입니다. 같은 클래스의 다른 메서드 호출 시 참조 변수 없이 바로 메서드명으로 호출합니다. 자, 보면 조금 더 실습할 예제죠. 보면 자, 메인 메서드가 있죠. 저 실행하다가 자, m.printarray 요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한 그 메서드 호출 방법이죠. 참조 변수 중에서 메서드명 써서 호출한다 이죠. 자, printArray 호출했죠. 그러면 CPU가 요 위치로 가서 실행하겠죠. 자, 그런데 printArray에서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죠. 보면 arraysum, arraymax 해서 자, 메서드를 호출하죠. 근데 메인 메서드를 제외한 다른 메서드에서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참조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메소드명으로 호출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arraysum을 호출하면 자, CPU가 가서 쭉 수행 후 복귀를 하면 당연히 여기는 생략이 되는데 리턴 값이 있겠죠. 그러면 sum이 받겠죠.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있는 array max를 호출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또 실행 후 종료하면 복귀해서 변수 max에 배열값 중 가장 큰 값을 리턴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의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 호출 시에는 메서드명으로 호출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에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해서 배열의 합과 최대값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각각의 기능을 메소드로 따로 만들어 놓으면 원할 때 각각의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자, 먼저 메소드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array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요 메소드는 배열 기능을 하는 메소드겠죠. arraysum. 그래서 보면 arr이 지금 정수형 배열이죠. 배열이 넘어온다 그죠? 자, 그리고 int sum 문형 초기했죠. 자, 폼은 돌면서 자, 배열 요소의 합을 sum에 누적을 시키는 거죠. 메소드의 기능은 자, 폼은 돌면서 배열 요소에 접근해서 sum에 누적을 시킨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return sum이니까 arraysum 메소드의 기능은 배열 요소의 전체 합을 구해서 그 결과값을 호출한 것으로 반환한다 이거죠. array max 보면 자 return 타입 int죠. 자 똑같이 arr이 int형 배열이다 이거죠. 자 보면 max라는 지역 변수 선언 후 0으로 초기했죠. 자 폼은 돌면서 자 if에서 max가 ari보다 작으면 ari의 값을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결국 폼을 돌면 max에는 배열 요소 중에 가장 큰 값이 저장되겠죠. 자, 그걸 리턴한다 이거죠. 자, 그럼 메인 메서드에서 이제 호출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보면 자, 스쿼일 인트형 배열이 선됐죠. 자, 이런 식으로 값 목록으로 초기화했다 이거죠. 자, sum max 정수형 변수로 초기 후 0으로 초기한다 이거죠. 자, 인스턴스 생성한 후 자, m.arraysum.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메소드 호출 방법이죠. 참조 변수 명.arraysum 해서 스쿼일을 전달하면 arraysum이 여기로 전달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스쿼일의 배열 요소의 합이 sum으로 반환이 되겠죠. 자, m.arraymax의 스쿼일 하면 자, arraymax
어레이 맥스 요로 전달된다 이거죠. 그러면 스쿼어를 배열 요소 중에 최대값이 반환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썸과 맥스의 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썸하고 맥스는 스쿼어 1의 배열 요소의 전체 합 그리고 배열 요소 중에 최대값을 출력한다 이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현한 메소드를 따로따로 호출한다 이거죠. 자, 요번에는 m.printArray에서 스쿼어2를 전달하죠. printArray. 자, ARR 정수형 1차원 배열이 전달된다 이거죠. 보면 int sum은 array sum ARR, int max는 array max ARR. 자, print라는 print array라는 메소드에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에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는데 또 프린트 어레이에서 또 방금 살펴본 어레이슨과 어레이맥스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ARR이 결국 스쿼어2가 전달된 배열이니까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썸과 맥스에는 스쿼어2 배열의 총합 그리고 배열 요소 중에 최대값이 각각 썸하고 맥스에 저장되겠죠. 그걸 출력한다 이죠.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에서 ARR 썸, ARR 맥스를 호출해서 각각 총합과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프린트 어레이를 호출하면 프린트 어레이에서 각각의 어레이 썸, 어레이 맥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값을 구해와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출력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프린트 어레이 메소드는 메소드에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참조 변수가 필요 없다 이거죠. 자, 두 개의 배열의 총합과 각각의 배열의 최대값이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에 클래스 메소드 콜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3개의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되겠죠. 프린트 어레이, 프린트 어레이에서 다른 메소드 어레이 썸하고 어레이 맥스를 호출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각각의 리턴 값을 출력한다 이거죠. 자, 어레이 썸하고 어레이 맥스 지금 에러가 났죠. 아직 구현 안 해줬으니까. 자, 그러면 두 개의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겠죠. 어레이 썸. 자, 어레이 썸은 배열 요소 총합을 구하는 메소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열 요소 최대값 구하는 메소드를 구현하면 되겠죠. 리턴 맥스가 지금 콤 내에 작성되어 있죠. 자, 두 개의 배열 관련 기능을 하는 메소드를 작성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호출해야 되겠죠. 스쿼어1 인트형 배열 선언 후 값목록으로 초기했죠. 썸맥스 변수 선언 후 0으로 초기했다 이거죠. 자, 인스턴트 생성 후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어레이 먼저 총합을 구한다 이거죠. 스쿼어1을 전달하면 결국에는 어레이 썸 호출했으니까 요 ARR로 스쿼어1이 전달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행 후 총합을 반환하면 11행에 있는 썸이 받는 거죠. 요 30행에 있는 썸은 어레이 썸 메소드 내에서 선언됐으니까 요 안에서만 유효한 거죠. 11행에 있는 요 썸은 이제 8행에서 선언한 메인 메소드에 있는 지역 변수 썸이죠. 이름이 같더라도 이제 그 적용 범위, 사용 범위가 다르다 이거죠. 다른 변수다 이거죠. 자, 어레이 맥스 호출해서 스쿼어 1을 전달하면 결국에는 스쿼어 1의 배열 요소 중에 최대값이
맥스로 반환되겠죠. 자, 그리고 스쿼일 배열의 총합, 그리고 최대값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실행해보면 배열 총합이 250이고 최대값이 70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메인 메소드에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어레이SM하고 어레이맥스를 따로따로 호출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는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바로 프린트 어레이 호출해서 배열을 총합하고 배열의 최대값을 얻는다 이거죠. 자, 스쿼이 전달했죠. 자, 그러면 프린트 어레이로 스쿼이가 ARR로 전달되겠죠. 자, 그러면 프린트 어레이에서 어레이썸, 어레이맥스 호출하니까 결국에는 프린트 어레이만 호출하면 우리가 일일이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던 걸 프린트 어레이에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배열만 전달하면 배열의 총합, 배열의 최대값을 자동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실행해보면 배열 총합 275, 배열 최대 길이 77, 맥스 값이 77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뒤에서 우리가 차차 배우겠습니다만 메서드가 하나의 작은 기능이죠. 통상 클래스 기능은 이런 각각의 작은 메서드들의 기능이 모여서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런 클래스가 모여서 또 하나의 기능이 되는 거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바는 작은 기능들을 미리 부품처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조립해서 더 큰 부품을 만들고 또 그 더 큰 부품을 조립해서 또 어떤 기능을 만들고 그 기능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우리 뒷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리가 이렇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는 기능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메인 메서드를 제외한 다른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참조 변수는 필요 없고 메서드 명만 사용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프린트 어레이 호출할 때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 것 같고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 16행에 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자, 맞죠? 자, 첫 번째 화살표 아이콘 자, 클릭하면 프린트 어레이 메서드로 가죠. 자, 그러면 ARR로 스쿼이가 전달됐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어레이썸 메서드를 호출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 아이콘 클릭하면 어레이썸으로 이동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폼 돌면서 합을 구하죠. 자, 리턴 썸 하죠. 그러면 24항으로 오죠. 자, 그러면 썸에는 175다 이거죠. 배열 요소의 총합 175다 이거죠. 자, 그리고 25행으로 가서 어레이 맥스를 호출하죠. 또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스텝 인투 아이콘을 클릭해야 되겠죠. 가면 자, 어레이 맥스로 왔죠. 자,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겠죠. 자, 복귀했죠. 25행에. 그러면 맥스는 77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27행에서 결과 출력하죠. 출력하고 난 다음에 자, 다시 메인 메소드 호출한 16행으로 복귀해서 21행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그리고 종료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그램 시 한 개의 메서드로 한 개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메서드가 일반적으로 메서드 하나가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자, 이런 식으로 어레이썸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열의 총합을 구한다 이거죠. 어레이 맥스는 배열 요소 중에 최대값을 구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메서드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죠. 하나의 부품이다 이거죠. 이렇게 구현한 메소드를 부품처럼 조합해서 원하는 전체 기능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자바에서는 어레이즈 클래스 우리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뒷장에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배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소드를 추가해서 배열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자, 문서를 보면 자, 문서를 열고 어레이즈 검색하면 자바점 유출된 어레이즈 클래스 있죠. 클릭하면 잡으면 클래스 어레이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는 자 보면 여기 메소드 서문에서 메소드 기능, 자바에서 미리 배열에 관련된 기능을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제공한다,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거죠. 이런 각각의 메소드가 모여서 하나의 배열 기능을 하는 어레이즈 클래스를 이룬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세부적인 기능을 메소드로 구현한다 이거죠. 메소드가 부품이다 이거죠. 그 부품을 또 모아서 더 큰 부품인 클래스를 만든다 이거죠. 그 클래스들을 우리가 다시 가져다 와서 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거죠. 그게 자바 프로그래밍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메소드로 이루어진 클래스의 구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소드가 모여서 하나의 클래스 전체 기능을 이룬다 이거죠. 아까 어레이즈 클래스를 아까 문서에서 어레이즈 클래스를 아까 문서에서 어레이즈 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메소드를 미리 구현해서 어레이즈 클래스로 묶어서 우리들한테 제공하면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레이즈 클래스에 있는 배열 관련된 기능을 불러와서 사용한다 이거죠. 자, 메소드에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